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1월 6일 일요일 밤 11시 26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거의 웬만하면 방송을 쉬지 않고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처음으로 거의 한 3일 넘게 쉬게 됐네요. 일단은 비트코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까 진짜 한 2, 3일 동안 거의 뭐 사경을 헤맸습니다. 생각보다 견디기가 되게 힘드네요. 지금도 이제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또 한 3일치 약을 지어와서 먹고 있는데 무리를 하면 또 이렇게 책을 조금 보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서 계속 좀 쉬면서 그냥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격리 기간인데 그 안에 제가 또 틈틈이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멤버십 회원분도 이제 질문도 하시고 하셨지만 먼저 차트를 봄에 있어서는 한 크게 연봉서부터 해서 연봉, 분기봉, 그 다음에 월봉, 주봉, 일봉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얘가 일봉이 아무리 좋아도 주봉이나 월봉이 안 좋으면 일단은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연봉인데 우리가 그 연봉을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지금 뭐 어떤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간에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연봉상 상승할 여력이 더 있는지, 상승할 좀 힘이 더 있는지 아니면 하락할 힘이 더 있는지. 지금 당분간은 계속 뭐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지금 음봉 2개야. 연봉상 음봉 2개야.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만약에 그 음봉이 한 개로 끝났어. 그리고 이제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추세를 살피기 위해서 연봉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런 다음에 분기봉, 월봉, 주봉, 일봉 이런 순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고를 때는 항상 연봉을 봤는데 야 이거 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일단은 그런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연봉이랑 뭐 이런 걸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시총도 봐야 돼요. 시총. 주식으로 따지면 일단 적자 회사는 손대지 않는 게 좋죠. 적자 회사에 굳이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적자 회사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총이 적어도 뭐 1000억, 2000억 정도 되는 애들은 뭐 잡코로 우리는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총 1000억, 2000억, 저는 뭐 3000억도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일단 최소 5000억 이상은 좀 되는 애들을 좀 보면서 가야지 뭐 특히 1000억 미만의 애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봉, 분기봉, 월봉, 주봉, 일봉 캔들의 그 큰 순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시총을 보고 시총을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거래량도 한번 봐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가 있죠? 엘리엇 파동. 엘리엇 파동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뭐죠? 엘리엇 파동이 반드시 이렇게 흘러간다. 뭐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엘리엇 파동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파고 이게 2파고 이게 3파고 이러면 이게 4파여야 되는데 A, B, C로 쭉 내려와서 4파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C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5파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5에 1, 5에 2, 5에 3, 5에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연장이 돼서 가는 경우도 나오고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양에만 얽매여 있어요. 1, 2, 3, 4, 5, A, B, C. 네, 요것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뭐든지 다 이렇게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지가 않아요. 근데 엘리엇 파동이 이제 엘리엇이 이 엘리엇 파동으로 이렇게 그 지수를 분석한 이유는 어떤 특정한 이게 어차피 이 투자 시장이라는 곳이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결국은 사람도 자연의 만물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자연의 이치의 삼라만상의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을 잘 내가 한번 이렇게 거의 한 7, 80년 동안의 그런 주가 차트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 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나온 건데 그래서 너무 또 뭐 엘리엇 파동만 또 맹신하면서 왜 이 다음에 이게 안 나와 이러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캔들의 모양을 연봉부터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총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엇 파동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조 지표도 살펴보면 좋죠. RSI 상대 강도 지수도 한번 보면서 지금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과매수 구간인지 과매도 구간인지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지금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은 좀 더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좀 물타기를 해도 되는지 뭐 그런 거를 볼 때 RSI도 좀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를 보고 구름대 아래에 있는 건지 구름대 상단에 있는지 기준선 캔들이 전환선 위에 있는지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강했는지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동 평균선을 본다고 했죠. 5일선, 21선. 이거 기본이에요. 5일선, 21선. 중간에 11선도 있지만 저는 뭐 이건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5일선, 21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60일선이 하나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는 이게 7일, 누구 요거 25일, 그 다음에 이건 뭐 50, 아니면 뭐 52, 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근데 요게 기본입니다. 5일, 20일, 60일, 그 다음에 120일, 240일. 요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채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예, 241선. 241선 아래에 있는 거는 파동 카운팅도 의미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채널에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할 텐데, 채널 회원분이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카운팅을 하는데, 이게 아무 때나 그냥 A, B, C, D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파동 카운팅도 다 이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시총 뭐 1000억, 2000억, 뭐 3000억 미만의 애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이런 잡코들은요 엘리엇 파동이 의미 없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그런 잡코들도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걔네들이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제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보면 대충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잡코들은 지금 상황에서 막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라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들을 엘리엇 파동 카운팅으로 해가지고 이걸 잡아낸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런 정말 우리가 제일 불안하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거거든요. 투자 시장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0% 맞지는 않지만 아니 7, 80% 맞기도 힘들어요. 한 50%의 확률만 돼도 우리는 그래도 좀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50%의 확률조차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차트, 기술적 분석상의 중요한 지표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그것을 접목해서 어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 세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 연봉상 올해는 이게 음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 여기 연봉상 5선을 지키는 게 좋다. 5선을 한번 터치하고 요때처럼 5선 가까이 한번 내려왔다가 근데 지금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올해에도 얘가 좀 최대한 5선을 지키고 5선 위에서 좀 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시나리오는 올해에 만약에 30K까지 말아 올리면 제일 좋다. 이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25K까지는 말아 올려야 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한 1분기, 2분기까지도 계속 그냥 막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분기 때 4분기 때 이번에 이제 이번 분기죠. 이번 4분기 때 적어도 25K에서 30K까지는 말아 올려줘야 내년에 이제 1분기, 2분기도 상승을 희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꼬라박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런 케이스인 거죠. 요렇게 쫙 빠졌는데 음봉으로 마찬가지죠. 음봉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때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때보다도 더 낮은 자리까지 한번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얘가 좀 말아 올리는 게 좀 중요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때는 말이죠. 요때는 얘가 똑같이 5선을 찍었지만 이 음봉이 그래도 이 양봉의 50% 선을 지켰어요. 이 양봉의 50% 선까지는 지켰는데 이때는 올해는 작년에 이 양봉의 저점까지도 다 깨고 내려온 하락 장악형의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년 전에 여기까지 지금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 좀 여기 지금 요 검정색 라인인데 여기가 한 30K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까지는 한번 말아 올리는 게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좀 상반기부터 조금 힘있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서 빌빌대다가 끝나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때처럼 이렇게 꼬라박고 한 번 더 쭉 꼬라박았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좀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분기봉을 볼 텐데 분기봉을 보면 이래요. 분기봉의 이번 4분기 때는 좀 양봉으로 여기까지는 좀 올라가 주는 25K 제가 25,200불 지점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바이낸스 BTC USD 기준으로 25,200불까지는 한번 말아 올리고 4분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는 말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좀 종마감을 해줘야 다음 분기 때도 내년 1분기, 2분기도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기까지라면 6월까지인데 그렇게 될지 지금 상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A, B, C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때 장대 음봉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음봉 3개로 해서 하락의 한 묶음을 만들었죠.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로운 파동으로 가려면 적어도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겠죠. 분기봉상. 그러려면은 얘가 여기 48K 지점이에요. 여기 여기 시가가 45K거든요. 45K까지는 내년 그 2분기 안에 6월 전까지죠. 6월 전까지 45K까지는 좀 회복을 해줘야 내년에 좀 상승을 조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
지금 이 4분기 때 적어도 6위의 고점인 25,207불까지는 말아 올려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4분기에 11월과 12월이 이렇게 이제 2개월 남은 거죠. 그래서 11월, 12월에 좀 25,000, 적어도 25,000, 저는 25,200불도 좀 약하다고 보는데 한 3만 불까지는 여기 이 지점까지는 가주는 게 좋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달 동안에 어떻게 될지. 얘가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꼬라 박으면 이제 음봉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돼요. 한 번 더 꼬라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1월, 12월에는 상승을 조금 희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는 얘가 이렇게 3개의 음봉으로 C8을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내리 꽂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여기 20선을 지지하면서 분기봉상 이렇게 말아 올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조금 상황을 이 4분기에는 양봉을 기대해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제 바람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월봉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희망회로 돌리기에는 조금 지금 아쉬운 게 제가 이번에 요 모양으로 봐서는 맥시멈 가야 여기 25,207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각도가 이렇게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이게 지금 이때보다도 지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하락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워보고, 하락을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좋은 양봉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 방에, 적어도 한 방에 여기에 이 음봉에 50%선은 50%가 뭐 대략 여기라고 한다면 50%는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좋아요. 적어도.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얘를 이렇게 파샬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는 여기 50%를 회복해야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음봉의 반 이상을 몇 번 만에 회복하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거는 각도하고 연관이 있죠. 이렇게 한번 쫙 내려와봤는데 이렇게 한 방에 다시 말아 올리는 거는 거의 같은 각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희망적인 거고, 일단은 조금 완만하더라도 3번 만에 여기를 회복하면 얘가 한번 다시 꼬라박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각도를 세우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둘 다 이제 희망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얘가 이렇게 한번 내리 꽂았는데 얘가 바닥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빌빌 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얘는 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꼬라 박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아무리 많이 가봐야 얘는 맥시멈 여기 자리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아무리 많이 가도. 얘는 그런 다음에 크게 한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각도가 완만하면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 월봉상 지금 얘가 지금 2개월째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여기조차도 지금 돌파 못하고 있고, 여기 25K 지점이 여기거든요. 월봉상 이때 언제죠? 이때가 8월에 고점이 25K였어요. 8월에. 되게 오래전이죠. 아주 되게 오래처럼 느껴지는데 8월에 25K 25,200불 정도 되는 위치였는데, 여기조차도 아직 지금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여기조차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 중에 이 세 번의 하락에 이 세 번째 요 묶음, 세 번의 하락의 요 묶음을 여기서 이제 돌파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두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에 여기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하나 세워지는 게 되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보통 이제 많이 가는 차트들의 캔들의 모양도 이렇게 있는데, 첫 번에 이렇게 처음에 이런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강한 양봉이 나와야,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와야 그 다음에도 한번 조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힘있게 이어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런 애들은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살짝 나오는 애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한번 쫙 쏘고 그냥 빠지는,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세게 한번 받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그래서 요때 이번 달에 한번 좀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양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번째 타겟인 22,792불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 보면 아직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일봉상 제가 얘기했던 자리가 제가 코로나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 이제 얘가 여기를 다행히도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여기를 돌파했죠. 여기를 확실하게 종가로 돌파했고, 이때 이미 한번 종가로 돌파했고, 그다음 무너졌다가 다시 종가로 돌파했지만 다시 또 무너졌어요.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죠. 이때 다시 재차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종가로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만들어진 고점을 다 종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이제 더 이상 넘어야 될 게 없어요. 여기랑 요 자리를 다 종가로 돌파했다는 거는 더 이상 여기에서 눌려서 나올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가는 거죠. 이 자리를 돌파해서 이제 이쪽에 올라가면, 이제 한번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눌리겠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오겠죠. 이때도 그랬듯이, 요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듯이 이렇게 갈지 이걸 봐야겠죠. 근데 이제 강하게 한번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상황은 2791을 향해서 간다. 돌파를 하러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이 각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얘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많이 가봐야 여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지금 접근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얘가 많이 가봐야 22,792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알트들을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막 너무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보면은 알트코인 딱 봤을 때 지금 얘 가려면 아직 멀었겠는데? 라고 싶은 애들을 지금 덜컥 들어가 봐야 얘 여기 갔다가 여기 이만큼이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이 얼마 안 올라왔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얼마 안 올라왔으니까 일단 여기 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맞으면 얼마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맞으면 얼마 안 올라간 애들이 거기서 막 방어력이 생겨가지고 막 더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막 상승의 여력이 있는 그런 애들을 잘 쪼아 보시고 매수 타점이 오는 애들을 딱 보고 단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서 어떤 목표가를 너무 큰 욕심내지 말고 적절한 수위 내에서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닌 이상은 이거 뭐 비트코인이 일종의 지수 역할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알트코인 그냥 막 아예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해버리면, 얘가 여기서 맞고 빠지면 알트들이 일제히 쫙 다시 같이 빠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무나 이제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런 원칙 없는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비트코인과 함께 살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얘는 지금 단기적인 이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얘는 여기를 뭐죠? 여기 21,473불 21,473불 21,473불짜리 요 자리를 일단 1시간 봉에서 또는 시간 15분 봉에서 음봉 없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 자리가 뭐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이제 음봉 없이 여기를 1시간 봉에서 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 21,473불 이 자리를 1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네. 요 자리를 1시간 봉에서 음봉 없이 이런 식으로 쫙 장대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적산병으로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음봉으로 이렇게 맞고 내려오더라도 여기가 지지돼서 다시 올라가줘야 돼요. 1시간 봉에서 그렇게 돼줘야 얘는 또 상승의 여력이 계속 생긴다. 내일도 일봉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시간 봉에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뭐 이것도 지나가 봐야 알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여기를 한번 다시 뚫러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거래량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뭐 그저 그런 어떤 그런 수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요거하고 이제 이따가 다른 나스닥이랑 다른 지수들도 한번 쭉 볼 건데 그거하고 어느 정도 연동해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내일까지 나 좀 불안한데 지금 매수를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 정도쯤에 다시 한번 보고 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21,473불 21,473불을 음봉 없이 얘가 양봉으로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여기서 1시간 봉에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얘가 음봉을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A, B, C 하면 이때는 좀 많이 내려올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일봉의 모양으로 봐서는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이제 왜냐하면 일단 이런 것도 있죠. 얘가 지금 일목균형표상 보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갔어요. 제가 아까 그 채널에 올려놨었는데 얘가 이게 200일 만에 생긴 일이에요. 200일 만에 처음으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갔어요. 상단으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 한번 볼까요? 이전에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없죠? 예. 이때 이렇게 뭐 꼬리 달고 이렇게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뚫고 올라간 게 아니죠. 구름대 위에서 이렇게 종가로 뚫고 올라가 줘야 돼. 이렇게 구름대를 확실하게. 없어요. 이게 지금 언제죠? 쭉 보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뚫고 올라간 적이 언제죠? 이때였어요. 이때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이때 이렇게 쭉 뚫고 올라갔죠. 요때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빵 뚫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참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얘가 한 방에 뚫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쭉 빠졌어요. 다시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얇은 틈을 타서 다시 뚫고 올라갔거든요. 지금이 이제 요런 상황은 아니고 요때 올라간 거죠. 요런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뚫고 올라갔는데 얘가 조정을 받으면 여기 상단까지는
지지를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구름대 아래로 다시 또 꼬라박는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 구름대 아래로 진입했거든요. 이때 구름대 아래로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때 종가로 2022년 4월 21일 이래로 계속 캔들은 구름대 아래에서만 있었어요. 4월 21일 이래로 구름대 위로 뚫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한번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번 뭐 좀 뭐라도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캔들의 모양 자체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며칠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시긴 해야 되죠. 여기 구름대 상단 조정이 나와도, 얘는 조정이 나와도 구름대 상단 여기를 지지하면 되게 좋고, 지지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5일선은 깨지지 않았죠. 5일선이 여기 있는데 5일선도 깨지지 않았고, 일단 요거 한번 지어볼게요. 얘가 요게 지금 5일선이고 요게 5일선이고 얘가 20선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120선도 사실 계속 못 뚫었거든요. 그러다가 120선을 이제 한 방에 얘가 뚫고 올라갔고, 여기 위에서 놀고 있고, 5선은 여기 있고, 얘가 음봉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5선을 지키면 결국에는 또 다시 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계속 그냥 홀딩을 유지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내일 또 주봉이 바뀌겠죠. 내일 주봉이 바뀌는데, 일단 주봉상으로는 지금 괜찮게 올라왔어요. 적산병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근데 적산병이 올라왔는데 지금 뚫은 게 요거거든요. 지금 241선 요거 주봉상 241선은 사실 근데 아무튼 요거를 뚫었어요. 일단 적산병으로 이렇게 오늘 1봉으로 주봉으로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다면 적산병으로 241선을 다시 뚫은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게 상승해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기 22,792불, 22,792불 요 자리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얘를 한번 뚫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뚫고 올라가 줬는지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같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는데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얘가 이렇게 이때 지난주 금요일에 쭉 갭으로 하락을 했다가 여기를 쫙 메꾼 다음에 다시 이제 말아 올렸거든요. 그럼 이제 요 갭을 이제 메꿔야 돼요. 양봉으로. 그래서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제 1봉이 여기 갭을 메꾸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쌍봉 자리로 보여진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든 거죠.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요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나스닥이 다시 한번 갭을 메꾸고 올라가면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도 좀 괜찮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한 주가 어떻게 될는지도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일종의 쌍바닥 모양 비슷하게 24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도 마찬가지죠. 얘가 일단은 10년물 채권이 월봉상 보면 얘가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치고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얘가 이렇게 A, B파를 만들고 C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ABC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여기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맞고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연출된다면 요 기간 동안에 뭐 어느 정도 그 비트랑 나스닥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조금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요게 비파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도가 너무 만만해요. 이 각도로 여기를 뚫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다 라고 보시고 10년물 채권도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비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안 좋아요. 지금 환율은 지금 볼 때는 환율은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환율은 지금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일단 월봉이 안 좋아요. 제가 환율이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건 꼭지에서 지금 꼭지 모양을 만들면서 지금 환율은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거 환율 꼭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조금 국내 주식에서는 뭐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환율하고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환율로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스닥, 그 다음 10년물 채권, 지금 환율, 지금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얘네하고 이게 지금 커플링 돼서 가는지 디커플링 돼서 가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추세가 흘러갈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금 월봉상 음봉 두 개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월봉상 요 5선을 깨면 다음 달까지도 음봉 3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은 그래 보인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A, B, C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새로 시작하는 이제 이 주에 봉이 양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시가 위에서 말아 올리는지 이 아래로 빠지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얘는 하락을 좀 더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20선이 깨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 20선과 5선을 음봉으로 한 방에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아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단은 이렇게 20선이 장대 음봉으로 깨진 거는 당분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바닥을 지지하는 여부를 살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찍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도미넌스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얘가 확실하게 여기까지 같은 자리까지 한번 내지 찍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미넌스는 조금 지금 쌍바닥을 찍는 모양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어찌됐거나 도미넌스는 여기 241선 위로 올라와야겠죠, 얘도.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알트들이 올라가 준다는 거는 알트들이 지금 시총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면 주요 메이저 알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든 뭐 중장기적으로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 지금 도미넌스하고 역행하면서 시총이 올라가는 애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괜찮은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한번 시총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미넌스의 주봉은 뭐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승 쌍바닥을 한번 찍고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도 이렇게 보니까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고 11월에는 조금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얘가 얘가 한 방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를 세 번의 파샬로 이렇게 나눠서 요 음봉을 만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를 요 자리를 계속 양봉으로 돌파해줘야 돼요. 주봉상 그렇게 해줘야 얘가 이제 유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가 중요해지겠죠. 여기를 돌파 못하고 무너지면 다시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스닥 뭐 10년물 채권 달러 인덱스 환율 그리고 지금 본 유가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뭐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의 조금 상승을 조금 좀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단기적인 그 변동성이 급한 장세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이 상승세도 아니고 하락세도 아닌 횡보장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횡보장에서는 늘 조심을 해야 돼요. 횡보장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줄 때 뭐 수익을 내고 나오고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거를 막 계속 막 고집 부리면서 길게 가져가려고 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너무 급등나게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매매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중요한 지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얘기하는데 자꾸 혀가 꼬이네요. 혀가 꼬이고 제대로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제가 뭐 앞으로 나중에도 조금 이렇게 조금 괜찮아지면 슬쩍슬쩍 보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은 해야 되고 뭐 또 너무 또 제가 이거를 안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힘이 날 때마다 조금씩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지금 11월은 그다지 나쁜 모양은 아니다.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일단은 한 10일 정도 이달 11월 10일 정도는 조금 지나봐야 조금 이 랠리가 좀 더 이어질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전략 후강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 가진다면, 전략 후강의 이런 그 모양으로 가준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나스닥보다 지금 더 방어력이 지금 더 좋게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조금 좀 더 나스닥보다도 오히려 좀 강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금 나스닥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금 강해 보이는 이유는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게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되게 큰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경기 침체라는 것을 또 맞닥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연준이 취하는 스탠스가 지금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가 나오겠죠. 연준 위원들이 이제 서로 야 12월에는 50pp만 올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50pp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연준 위원들이 서로 나는 아니야 75bp 올려야 돼. 누구는 100bp 올려야 돼. 아니면 누구는 20bp 올려야 돼.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나머지 되게 빅 스텝을 하면서 연준이 뭐 예를 들어서 75bp를 뭐 위원 중에 뭐 5명이 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약간 파월 의장이 담화문하고 기자회견하고 많이 얘기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 조금씩 이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도표가 조금 흩어질 가능성도 있다. 75bp, 50bp, 뭐 45b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는 100bp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과거에는 여기에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뭐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종 모양의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10일 이후가 지나면 조금 그런 어떤 방향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잘 지켜보시고 그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알트코인들 여러분 요청하시는 알트코인들 한번 좀 살펴보고 멤버십 회원분들 차트들도 한번 제가 살펴보고 내일 컨디션이 좋으면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